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자극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코인을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을 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죠. 한번 들으면 놀라울 수도 있고 자극적일 수도 있는 제목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현실적인 사실이 담겨 있죠. 단순히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기보다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파이코인이 왜 비트코인과 자주 비교되는지, 또 그 비교가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욕설이나 조롱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시작되었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화이트 페이퍼를 내놓으면서 탄생한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자 2판을 사는데 1만 비트코인이 소비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그 1만 비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로 변했죠.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성장했느냐? 바로 시장에서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혁신, 제한된 발행량 2100만 개라는 희소성, 글로벌한 채굴 네트워크와 점점 확장되는 수요가 결합되면서 가치가 형성된 것이죠. 지금은 제도권 금융과도 연결되어 ETF가 상장되고 국가가 법정화폐처럼 채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으니 비트코인의 성공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조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스탠포드 출신 개발진들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목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구축이었고,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터치만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다니 이게 사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이코인은 꾸준히 생태계를 확장했죠. 방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앱 내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되었으며 원래 시스템과 KYC를 통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메인넷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대형 거래소 상장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비트코인과 직접 비교하면서 파이가 곧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이다,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었는데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파이가 무슨 비교냐라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파이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초창기에도 똑같이 조롱당했다, 지금 파이 상황이 2010년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때로는 감정 섞인 충돌이 일어나고 심지어 비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과격한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파이코인을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자산과 기술은 기존 자산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차이점과 가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보세요. 20세기 초에 포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기존 마차와 계속 비교했습니다. 말없는 마차가 과연 미래가 될 수 있냐? 라고 비웃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이 아닌 엔진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비교는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파이는 인플레이션 형태로 발행되다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둘째, 비트코인은 막대한 전력과 채굴기를 필요로 하지만 파이는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LE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며 확장성을 확보하려 하고 파이는 초기부터 사용자 접근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조하죠.
넷째, 비트코인은 제도권 진입까지 성공했지만 파이는 아직 상장된 상태에서 규제적 검증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가격이나 시총으로 지금 당장 비교하는 건 무리죠. 하지만 기술적 비전과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비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을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건강한 논쟁의 일부죠. 다만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비교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비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는 무조건 제2의 비트코인이다. 또는 파이는 절대 비트코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혁신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고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두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미래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이미 입증된 디지털 자산이고 파이코인은 여전히 실험과 도전의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지만 그 둘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파이가 곧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웃고 넘기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겠죠. 결국 비교는 병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고 정신병원이 아니라 시장이 그 정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니 파이코인을 비트코인이랑 비교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과장된 농담일 뿐이고 오히려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암호화폐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흥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